자, 지금부터 정치권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민주당 비례 후보. 그러니까 오늘의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비례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나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 현상을. 그러니까 진짜 뭐 엊그저께 찌라시님 말씀처럼 두 갈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먼저 듣고 이야기 드리면 더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이슈를 열린민주당이 싹 가져간다. 그러면 민주당은 거기서 피해갈 수 있죠. 피해갈 수 있죠. 일단 그게. 그리고 서로 간에 막 저질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러면 두 정당 간에 좋은 후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다른 상대적으로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들이 쓰레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현실로도.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두 당으로 잡히는 상황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일단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경쟁만 하면 나쁠 거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일단 봐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있지. 그 민주당 후보들이 뭐랄까 너무 뒤로 배치되는 거 저는 반대하거든요. 예, 저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소수 정당 4개라고 하는 분들 중에 지금 2개의 정당이 비례대표를 못 내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네. 2개 당만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초에 시작했던 거면 10번 이후로 배치하겠다인데 뭐 한 2명 정도 더 들어간다고 치자고 더불어시민당에서 뭐 공모해가지고.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10번까지를 채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 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들이 한참 뒤 순번에 물려 있으면 거기에 뭐랄까 투표하는 그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은 오히려 그게 열린민주당의 존재가 그렇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작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김홍걸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민주당 비례 후보들은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경선 몇십만 명의 경선을 거쳐서 뽑아 올려진 사람들이잖아. 근데 굳이 그 앞에다가 10번까지는 무조건 다른 정당 뭐 또는 더불어 시민당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뭔가 이게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비례 후보들도 탈당하고 다시 입당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건너가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처음에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후순위에 배치한다는 그 원칙적인 입장 외에는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그 더불어시민당 공관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그 원칙을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후순위에 계속 배치하는 걸 고집하면 더불어시민당은 좋은 일 해놓고 욕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중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민주당이 후순위에 갔든 뭐 중간번으로 올라가든 관심 없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비례연합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치. 그러니까 양손에 떡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열린민주당에 줘도 되고 더불어시민당에 줘도 내 표는 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든 줘도 된다고.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민주당 후보로 그 선출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다면 그쪽에 마음이 기우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오랫동안 그렇게 크게 고생한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박수 받으려면 정말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제 미래한국당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품고 있었던 비례 의석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약속한 것은 어느 플랫폼에 참여를 하든지 간에 7석까지만 확보를 하면 된다.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른 소수 정당보다 후순위에 서겠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가 약속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개 정당이 들어왔는데 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그리고 가자
가자 환경당, 가자 평화인권당 이렇게 4개 들어왔는데 4개 중에 2개 정당이 한 명씩 지금 통과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2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11번부터 17번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3번부터 10번까지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어 있는 상태에 대한 보충적 수단으로 더불어시민당이 시민 공천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보충적 수단은 언제나 뒷순위로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절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명밖에 안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3번부터 우리 민주당한테 배치를 하는 게 분명 후순이고요. 그리고 7명 채우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명을 보냈으니까 그중에 나머지 13명은 뒤쪽으로 배치하라고요. 하지만 7명만큼은 전진 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약속을 위반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앞에다가 다른 정당 사람들을 더 배치한다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비례정당 아닌 게 아니잖아. 민주당 지지층이 거의 99% 찍는 상황인데 그 솔직해지자는 거지. 굳이 그게 일종의 약간 위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난 솔직히 말해서 이따가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열린민주당의 존재가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훨씬 자극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이런 어차피 앞에다가 비례정당 몇 석을 더 넣는다고 해서 저쪽 사람들이 여기 찍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오히려 더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선의 경쟁하는 게 훨씬 더 선거 구도에 좋아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희 교수님 당선시켜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게 표를 주는 사람이 정말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승리를 염원하면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표를 주는 게 과연 그러니까 한 표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당과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건지 머뭇거려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선명한 쪽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민주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런 기조였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 하게 됐어요. 잠깐만 신민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란 말이야.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거든요. 뭐 우희정, 최백은 교수님 두 분은 확실하게 안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두 분은 안 나가지만 그 당에서 비례를 낸다는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플랫폼 정당이다 빈그릇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비례를 낸다는 것 자체가 두 교수님들이 안 나간다 하신더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공격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빈그릇이면 이런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또 앞에 1, 2번만 소수정당 주고 3번부터 빈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뽑았던 그 지금 다 돈 내고 그 심사도 다 받고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20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그 이후에 비례가 더 생긴다면 더불어 시민당에서 그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대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47석 싸움이라는 거예요. 비례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한 5, 60% 그리고 저들이 한 4, 50% 가져간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만약에 25석이 전체적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25석에서 정의당하고요. 민생당하고요. 민중당도 뭐 하나 정도 가져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빼서 만약에 5개 이상이 날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열린민주당에 우리가 갑자기 열린민주당 맞죠? 네. 열린민주당에 표를 찍어서 2-3명만 넘어가면 우리 후보가 당선이 안 되는 우리가 17번까지 챙기게 된다면 11번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찍으면 여기를 놓치고 여길 찍으면 여길 놓치는 거야. 결국은 다 놓치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 플랫폼이 아니에요. 뭔가 좀 변형이 됐거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전진 배치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 당원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뽑은 우리 후보들입니다. 우리 후보들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17번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주장은 더불어시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전략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시민사회나 진보 정당들을 의식하느라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쯤에 발표를 하고 있을 거예요.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순번은 이제 뭐 25일 날, 24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내일이겠죠. 순번 결정하고 이제 바로 후보 등록 들어가는 거 이제 바로 선거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요구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사실은 민주당 비례대표 훌륭한 사람들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렇지. 네. 앞에 뭐 의미를 두기 위해서 뭐 한두 석, 두세 석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의미를 10번 뒤로 민주당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투표 동력을 더 떨어뜨린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은 욕 먹는 건 순간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수십만의 민의를 받아가지고 순번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뒤로 밀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 가자평화인권당 뭐 등 해가지고 지금 탈락했어요. 처음에 원래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뭘 했냐면은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겠다라고 서약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비례대표 투표를 하면 1%도 얻기 힘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무조건 을석 한 석씩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심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공천을 못 받더라도 승복합시다라고 한 상태였는데 탈락을 하니까 벌써 이미 규탄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이해할 수 무섭다.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입장할 때 그러니까 입장할 때부터 때를 쓰면 입장이 안 되니까 일단 입장할 때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제 경기 결과를 보고 나서 지금 뭔가 그 불만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얄밉긴 하지만 제가 민중당이나 녹색당에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부터 하라고. 입장부터 하고 입장한 다음에 싸워야 되는데 입장하기 전에 미리 싸워서 이 경기장이 안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 그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그 두 명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알려졌을 때부터 유명했죠. 한 사람은 성추문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역사관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비례 후보 앞순위에 나왔을 때 민주당 유권자들이 과연 와, 저 사람한테 내가 표를 줘야 된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모로 잘 된 거라고 봐요.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이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후보들을 앞에 7명을 배치한다고 해서 더불어시민당을 찍을 분들이 열린민주당으로 간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에 얼마를 찍을지 더불어시민당에 얼마를 찍을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종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후보들을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고 그것 때문에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여기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결과는 결국 같을 거예요. 예, 가자 환경당, 가자 평화인권당,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은 이제 좀이라도 비례 순번을 앞순위 받기 위해서 가자로 했던 바로 이런 정당인데 그러면 두 정당 나머지 두 정당만 한 석씩 배분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그 눈치 보다 보면 대체 이게 뭐지 하고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위치가 중요해진 거죠.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려면 야 뭐 민주당은 뭐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뽑아놓고는 10번 이후에 배치되는 게 맞냐? 요 생각이 들게 되면 열린민주당 쪽에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람이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선명성 경쟁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권인숙 이분 우리 세대에는 누구나 아는 분이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분하고 지금 윤미향 정의기획연대 이사장,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까지 계속 케어해왔던 바로 그 단체 대장하고 권인숙 지금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시민추천 비례대표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정도는 저는 이런 분들이 당연히 비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